안녕하세요. 힘세민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석사과정으로 예술심리치료학과에서 미술치료를 전공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수련이라고 6년, 임상 현장 경험에서 7년, 도합 1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미술치료사입니다. 정서적으로 지연되어 있는 유아 아동, 그리고 발달적으로 지연되어 있는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그리고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부와 가족에게 미술 도구를 사용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혹은 말하지 못하는 걸 표현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마음 안내 길잡이입니다. 아무래도 유아동은 청소년 아이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부드럽고 이완되는 매체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클레이나 점토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확립해 나가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만들기 뚝딱거리고 뭔가를 세우는 작업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오후 9시까지 조금은 긴 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미술치료사이기도 하지만 센터의 소장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행정 업무하고 상담 업무하고 두 개의 파트를 좀 하다 보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치료 스케줄을 확인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미술체료 매체장을 정리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미술 치료가 미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미술 재료가 늘 일정하게 일관되게 세팅되어 있는 게 치료의 가장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혹은 2시부터 8시까지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5개, 6개 정도의 케이스를 이제 소화하고 있고요. 상담 시간으로는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분이라고 해서 다 50분은 아니고요. 아동, 유아동, 청소년에 따라 달라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35분 정도 시간을 소요하고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40분에서 45분 정도 미술 치료 과정을 하고 있어요.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빨리 화장실 갔다 오거나 일지를 정리하거나 매체를 정리하는 걸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과 공감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미술치료사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원과 대학부가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을 연결해서 미술치료사가 되는 길도 있고요. 각 기관의 협회나 학회 그리고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미술치료사가 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국가 자격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 자격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정규 학력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미술치료사가 되면 미술치료사라는 직업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여기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가고 계신 분들은 병원이나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임상미술치료사, 임상심리사 그리고 상담심리사, 상담심리치료사, 그 다음에 건강증진치료사라고 있거든요. 이런 직업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7살짜리 유치원 아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아이가 3, 4살 때 경기를 여러 차례 했던 아이였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저를 보면서 눈 마주침도 안 됐고 사회적인 미소도 전혀 없었던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5학년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저를 보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가장 보람차고 가장 기뻤던 일이었고요. 더 기뻤던 건 솔직히 자기도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섬뜩한 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늦은 시간에 40대 남성분 한 분이 상담을 예약을 했고 굉장히 긴장되고 초조하고 떨리는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긴장된 모습이길래 정신과적이나 아니면 약물 복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봤고 모두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게 없어서 남성분한테 면접지에다가 남성분 이외에 보호자 한 분을 좀 지정하라고 좀 요청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보호자 이외에 한 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이분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까 상담 끝나는 시간에 좀 맞춰서 센터까지 올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안내 보호자분이 연락이 왔는데 자신의 남편이 자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주머니에 커터칼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이 이후로는 정신과적인 치료랑 상담을 병행하면서 자살 사고나 자살 충동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라앉히시게 되었고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직업의식을 좀 갖게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매체를 좀 많이 사용하다가 보니까 돌발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행동장애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절에 어려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막 급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마음은 막 급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소변이 좀 실수가 일어날 때가 간혹 있어요. 이전에 한 아이, 7세 아이가 미술실에 깔아놓은 카페트에서 대변을 아주 크게 봐서 그걸 이제 닦으면서 아,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미술실의 카페트는 절대 깔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사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지, 행동은 어떤지를 유심히 관찰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취미였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심리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고, 대학교 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너무 심화돼서 그림을 그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안내를 해주셔서 미술 전공했기 때문에 미술 심리 치료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직업을 좀 선택했습니다. 진짜 생각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럴수록 솔직히 이런 전문 기관 속을 통해서 우울감이든 아니면 소통의 끈을 좀 놓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감으로 인해서 요즘에 불로라는 현상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가까운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라든 통화를 하든 무언가를 연결을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좋은 건 전문기관을 찾아서 지금 이 현 상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나 이 우울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소진돼서 에너지를 좀 많이 쓰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 저녁 시간 7시, 8시 타임으로 갈 때에는 저도 내담자들이 가진 정서에 함입되어서 피곤해지고 뭔가 먹고 싶어지고 아니면 막 나가서 뭔가 딴 거를 하고 싶은,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참 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상담이 끝나고 한 9시, 10시 정도 됐을 때 저 혼자서 좀 고요하게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활력을 좀 찾으려고 하는 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코로나라서 외부 활동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좀 홈트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면서 땀 흘리면서 이 에너지 소진된 부분을 좀 많이 채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술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감이랑 친숙함이라는 건데요.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타인을 좀 많이 경계하고 있고, 그리고 타인이 하는 행동과 나하고 전혀 무관하다라고 자꾸 규정 짓고 개인주의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긴장되고 경직되고 딱딱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미술 치료는 미술 도구를 사용하여서 그러한 부분을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좀 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사건이나 사고들을 보면 심리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이 직업 분야의 채용이나 그 다음에 전망도 밝아 보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요즘 미술치료사라는 직업, 그리고 뭐 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에 대한 직업이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미술치료는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술치료는 미술이랑 치료라는 두 가지의 학문이 접목된 학문이기 때문에 미술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치료에 대한 지식도 좀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미술 치료 따로 분리해서 보기보다 미술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문학적인 지식을 좀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아가서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을 좀 살뜰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멋진 치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마음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마음을 알고 마음을 함께 알려고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일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을 꿈꾸고 계신 청소년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다가 집이랑 나무 하나를 좀 그려보시겠어요? 그냥 이게 집이고 이게 나무니까 집하고 나무 이 주변에 어딘가에 만약에 내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지 한 군데를 정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그냥 그늘에서 쉬고 있는 편안하게. 그러면 이게 주변이 도시일까요? 아니면 시골일까요? 약간 시골이요. 혹시 주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그려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나무가 기둥이 다 잘려 있어가지고, 네. 그죠? 네,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해나가면서 어떤 연결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이 그림에서 여기에 해가 있다면 해가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좀 떠서 어떻게 좀 비췄으면 좋겠는지 표현해 보실 수 있어요? 이쪽. 네, 이쪽이요. 저기 색으로 조금 칠해 볼게요. 다 하셨어요? 네. 혹시 이 해 색깔이 노란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이제 붉은색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노란색이 좀 표현돼서 그냥 노란 색깔이 딱 떠올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색칠했는데 그냥 그냥 노란 색깔이 하고 싶었어요. 노란색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노란색. 잘 모르겠어요. 노란색 해가 뜨면 조금 더 이 부분이 좀 따뜻하거나 따사롭다는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노란 색깔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음. 혹시 주변에서 그런 지지나 따뜻함이나 위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좀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집이 빨개요. 네. 여기가 집안 보니까 이 안에서 막 무슨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고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집안에서 아이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열심히 뛰어놀고 있어요. 그래서 연하님은 밖에 나와 계신 네, 거예요? 애들은 집에서 놀고 저는 바깥에서 편히 혼자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면서도 그래도 아까 보니까 여기다가 문고리를 진하게 이렇게 색칠을 하시는데 걱정되세요, 아이들이? 네. 음, 혼자 편하게 입고 싶기도 한데 집에서는 또 애들끼리만 있으니까 걱정 반. 모든 엄마들의 마음일 것 네. 같아요. 그죠? 맞아요. 아, 이 나무를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너무 아팠던 게 가지가 많아서 연결가지는 많아서 상호작용에 대한 건 되게 많이 하시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경험은 많이 안 되고 단절이 좀 많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하님한테 어떤 게 좀 필요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혹시 최근에 뭔가 상호작용하고 싶거나 대화를 해보고 싶거나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던 사람이 있어요? 거진 평소에는 뭐 누구랑 대화를 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사가 누구랑 좀 따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약간 사람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은 굳이 없고 그냥 애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힘들면서도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가장 교류하고 싶은 대상인 것 같아요.